국민의힘 상황 좀 볼게요. 국민의힘도 좀 고심이 있어요. 매일경제 신면입니다. 원팀에서 더 멀어진 홍준표. 윤석열 후보 측근 향해서 가증스럽다. 그러면서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사실 한 사흘 전이었나요? 심야 회동, 단독 2시간 반 회동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뭔가 원팀의 활용 점정 찍는 건가 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게 악재로 돌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윤석열 후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하고 또 긴급히 만납니다. 일단 그 장면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난 11월 이후부터 우리 당의 경선 후보님들하고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당의 이 공식 후보를 하여튼 조건 없이 도와주고 지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기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고. 전략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는 나누지 않으셨을까요? 원장님은 우리 최재형 원장님은 아마 그런 대화 자체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최재형 원장님하고 대화한 건 없습니다. 네. 지금 정권 교체에 집중을 해야지 어디 출마를 한다 이런 걸 논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된다는 종로 출마권은 제가 홍 대표랑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없어요. 근데 홍 대표가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생각이 있으셨겠죠. 저는 사전에 논의한 건 없어요. 문인철 평론가님, 2시간 반 동안 회동했는데 지금 알려진 것,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공천권을 홍준표 의원이 요구한 이 대목이 좀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 만남이 원팀 화합보다는 악재가 됐다 이런 평가 지금 언론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알았으면 아예 이런 만남을 안 가졌었겠죠. 그런데 이제 큰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이 계속 안티 윤석열 이렇게 해왔잖아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비난이랄지 비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제 화가 많이 나가지고 1시간 간격으로 연속 4번이나 이제 글을 올리고 그렇다면서요. 또 홍준표 의원만이 할 수 있는 표현들 있잖아요. 좀 센 말들. 다른 의원들이 하면 사단이 날 텐데 홍 의원이 하면 또 그게 늘 익숙한 그런 모습이 들거든요. 그런데요. 공천권에 관련된 것은 2시간 반 회동 중에 1분밖에 이야기 안 했다. 1, 2분밖에 이야기 안 했다 했는데 그걸 30분 이야기든 1시간 이야기든 1분 이야기든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홍 의원께서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거 그대로 넘어갔다가는 또 나중에 고문으로 들어왔다가 더 큰 악재를 만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홍 의원이 원한 대로 안 해주면 또 그때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그러한 염려가 캠프 내에서는 컸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홍준표 의원이 윤핵관을 언급했는데 작년 말이나 1월 달 초까지만 해도 윤핵관이 의미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윤핵관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예전에는 윤핵관이 몇 사람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윤핵관이 수십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윤핵관의 의미도 공격하기에는 많이 퇴색한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 이런 2시간 반 동안 회동하면서 홍준표 의원은 화기애애했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어요. 그런데 오히려 되돌아온 건 부메랑은 지금 당에서는 권영세 본부장이 구태 정치다. 이렇게 되면 당에 다시는 발 못 붙인다. 그런 뉘앙스로 공세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증스럽다. 상당히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불쾌했을까요? 반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정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습니까? 만약 그게 이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특유의 또 저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근데 최민희 의원님, 지금 이 상황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게 저 발언했던 게, 물론 지금 홍준표 의원은 사적으로 후보와 긴밀히 나눈 내용이 공개되고 그 후보 주변 인사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게 지금 굉장히 불쾌하고 모욕감 준 것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인가, 어디는 전략 공천하고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의견 제시 차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전략 공천을 추천한 거잖아요. 최재형 전 원장을. 네네. 그런데 최재형 전 원장과 의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했다는 건 그냥 단순한 추천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단순히 추천한 게 입에 입을 건너가면서 뭐야 이거 전제 조건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건 또 각 당 다 그래요. 네, 그러면 또 그동안에 종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 대구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전부. 예, 요 사안은 네. 정당 주변에서는. 근데 홍준표 의원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결국 정치를 계속하는 한 언젠가는 카노사에 굴욕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다음 공천도 되고 그 지지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두 가지 점에서 그렇게 이게 심각하지 않다? 뭐 치명적이진 않아요. 근데 심각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네. 두 가지를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 운영 능력을 윤석열 후보 보완하라 이 얘기. 두 번째는 처가 비리를 엄단해라. 이거 선언해라. 이 두 개를 요구한 겁니다. 네네. 그러면 국정 운영 능력이 그럼 보완될 수 있는 것인가? 그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까요? 아하. 그러면 홍준표 후보를 국무총리로 쓰겠다. 그러면 보완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다들 그건 인정하는 것 같아요. 여야를 넘어 윤석열 후보가 이게 국정 운영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건 인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이 윤석열 후보를 후보로 만들었던 윤핵관들은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그 윤핵관 한 파트의 뇌관을 건드린 발언이라 당장의 밀실공천 야합이고 뭐 구태 정치고 어쩌고 하는 비난이 그 윤핵관에서 나왔을 테고. 두 번째는 얼마나 민감한가 볼까요? 처가비리 엄단을 요구했다. 그리고 또 보도에 따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태종 이방원처럼 나도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 태종 이방원은요. 그 자신을 도와서 집권하게 한 아내의 처남들이죠. 처남들. 남동생들을 싹 죽여버려서 그 아내가 민 씨가 피를 토하고 엎드려서 울부짖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태종 이방원을 예로 들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이건 누굴 자극했을까요?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 오빠, 그 헤드라고 얘기되는 김건희 씨 입에서 나온 오빠에다가 장모,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소위 윤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건진 등 법사들. 여러 명의 이름이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 오늘 또 심도사도 어제 나오던데. 그런 분들의 뇌관, 또 하나의 뇌관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 두 가지 얘기를 한 것은 세게 경고를 하면서 입지를 다지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서 양쪽에서 반발하는데 소위 국정 운영 능력에 의심을 받은 정치인 윤핵관들은 즉각적으로 공천 문제를 걸어서 흔든 거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소위 처가비리 엄단과 관련하여 네. 뭐 건진 법사라든지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다음에 몇 명 있잖아요. 심도사, 무정 뭐 법사 등등 그쪽 소위 윤핵관의 한 파트인 중요한 파트인 김건희 씨 주변은 어떻게 나올지 네. 예,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 가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정미경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앞서 뭐 문인철 평론가님 이번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습니다만 홍준표 의원이 근데 미세하지만 주목되는 부분은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른바 윤핵관들에 대해서 가증스럽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은 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 본인에 대해서는 겨냥을 자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최민희 의원님 조금 해석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돌아올 여지를 아직은 남겨놓은 건가요? 국민의힘에 돌아올 여지를 어떻습니까? 저는 선대본부에 돌아올 여지를. 네, 여지 남겼고요. 결국에는 원팀으로 다 가게 될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전부 다 본인들도 지금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인 한 분 한 분들이 그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미래가 평가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보궐선거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준석 대표 간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우리가 겪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예, 그다음에 통합해서 가야 한다. 이걸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고요.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저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달래서 가야 되고 진짜 빌어서 가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이 보궐선거는 그럼 어떤 일이에요? 저희 그 종로만 빼고는요. 보수 우세 지역으로 지금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뭐냐? 첫 번째는 절대 내분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또 한 번에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건 당에게 맡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도와야 됩니다. 그건 결국 무슨 일이냐면 이 보궐선거가 공정하게 가면 결국 윤석열 후보의 공정함으로 그게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님을 살려주고 도와주는 길이기 때문에 네. 저는 누구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게 맡겨서 공정하게 가도록 하는 게 맞다. 아하. 그리고 결국 홍준표 대표께서도 노련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엔 다시 돌아올 거다. 아하. 예, 이렇게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일보 3면은 그래서 지금 양당의 이 지금 곤혹스러운 일들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어요. 등가로 이 기사를 보세요. 등가로 다루고 같은 한 면에 다루고 있어요. 앞서 우리 얘기했던 불심 곤혹스러운 여당. 정청래 사과방문에도 불교 개산을 탈당이냐 출당이냐 논란 지속. 홍심 당혹스러운 야당 국민의힘이죠. 홍준표 윤핵관 탓이다. 윤석열의 결별 선언했지만 지금 해석은 대체적인 해석은 아니다. 완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다리를 건넌 건 아니고 뭔가 여지를 남겼다. 내홍 시즌2 우려된다. 유용하 교수님 보실 때는 막판까지 이 악재가 계속 갑니까? 아니면 해결점 모색할 수 있는 시점이 와요? 어떻습니까? 한국일보에서 등치시켰는데요. 제가 봤을 땐 좀 다른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 조계종 충무원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충무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했는데 물론 이제 상당히 그동안에 어떤 갈등적 내용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조계종 총무원에서 그런 걸 요구한다는 것은 좀 더 국민적 근거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은 분명히 정청래 의원이 진짜 그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그걸 해결하지 않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었죠.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계속 버티다가 이렇게까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이 고리를 풀고 아까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번이라도 찾아가고 말이죠. 그리고 선당우사 입장에서 쓴다 그러면은 이 고리는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홍준표 대표 문제는 지금 윤핵관 문제와 여러 가지 내부 갈등, 또 김건희 씨까지 지금 개입돼 있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재보궐선거 공천 문제로 또 한 번의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예상을 합니다. 정민기 의원님 그게 걱정돼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한번 겪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제는. 과거에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또 윤핵관 문제, 또 김정일 위원장 윤핵관 문제, 거기서 또 윤석열 후보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을 내려가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과연 저 문제를 재보궐선거 관련된 공천에 대한 문제를 윤석열 후보가 풀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걸 윤석열 후보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지 못하고 또 윤핵관 사람들이 휘둘리게 된다면은 그 사람도 당연히 요구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버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대에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이준석 대표하고 부딪힐 테고 상당히 또 당내 비주류 또 거기에 참여하는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경선에 참여하는 그 문제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다. 물론 윤석열 후보가 마음 비우고 네네. 그래, 윤석 대표, 정미경 최고위원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달라지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놔둘까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장은 더 커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진이 있다는 거잖아요. 최민희 의원님, 네네. 제가 그 발언 요청을 드린 건 제가 홍준표 의원이 결국은 들어와서 선거를 돕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근거가 어허.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저 정도의 센 발언을 하면 보통 정치인들은 다시 못 나오죠. 너무 센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은 제 입에 붙질 않는데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이게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그 끝나는 그 사극에 보면 이 그렇죠. 정도로 왕이 혹은 힘 있는 자가 얘기하면 그 상대방은 죽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렇죠. 사극에서. 네네, 대부분, 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아까 누가 뭐 말이 센 분이라 그래서 그런 거고 제안은 무슨 얘기냐면 이럴 때 홍준표 후보가 뭔가를 계속 정치를 하면서도 카노사의 굴욕을 안 하려면 구상이 있어야 돼요. 대선 이후에 나 신당 차릴 거야. 나 무소속으로 또 나가서 당선될 거야. 근데 이런 구상을 할 정도로는 안 보이잖아요. 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저는 최재형 원장은 밑자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한 말이고 의문의 1승 내지는 의문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모 씨. 아하. 네, 대구 쪽에 이 사람 하자. 이거는 요구였던 것 같아요. 최재형 원장은 이렇게 할래요 였고 나머지 뒷부분은 요구였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매개로 극적 타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의미인데 더 중요한 거는 홍준표 의원이 뭐 밖에 나가서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드러내면서 신당을 창당해서 뭐 제3지대에서 뭘 하겠다. 이런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언급한 그 이모 씨 관련해서는 사실 좀 큽니다. 그림이. 뭐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관련 뭐 등등등 지금 언론에서 가능성 이 얘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그 얘기가 맞물려 있는데 저희가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잘 짚어볼게요.